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1분기 애니 후반부 종합 리뷰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로 구분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둘이 무슨 차이인가? 만족도는 제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추천도는 남한테 얼마나 추천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강력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점수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2026년 1분기 애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화까지 스포일러가 있는지는 애니 포스터 우측 하단에 시청 기록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 없이 점수만 보고 싶으시면 타임라인에 점수 총정리로 건너뛰어주세요. 투명남과 인간녀 곧 부부가 될 두 사람. 진짜 달죠? 이번 분기에서 당뇨병 환자들 가장 많이 양성하고 있는 애니인데 저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 9점 드릴게요. 지금까지 9점은 꾸준히 줬었는데 1점이 모자랐던 이유가 연출 쪽에서 좀 슴슴했거든요. 아무래도 일상 속 로맨스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연출 쪽에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이번 11화는 와, 이건 뭐지? 좋은 의미로 되게 이질적이었어요. 그동안 투명남에서 부족했던 연출적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화면 구도를 매우 다채롭게 쓰고 화풍도 기존이랑은 약간 다른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투명인간으로서 겪는 차별과 두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서사까지 아름다웠고요. 정말 훌륭한 에피소드였어요. 투명남 전체를 다 보시진 않더라도 11화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하나로 완성도가 높아서 그냥 20분짜리 단편 애니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에피소드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토노메 아키라 선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투명인간이라 평소에 작화 코스트가 좀 낮거든요. 아무래도 얼굴을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는 입장에서 고마운 선수인데 이 선수 덕분에 아낀 작화력을 11화에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팀 재정에 많이 기여를 했어요. 용사형의 참 현재 11화까지 받고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입니다. 기본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눈이 즐겁고 전투씬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초반에는 주인공의 전투씬이 단조로운 게 단점이었는데 조연들이 많이 추가되고 나니까 전투씬의 양상이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용도 타고 대포도 쏘고 난리가 났죠. 여기에 두 주인공 자이로랑 테오리타가 서로 친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후반부에는 둘의 호흡이 거의 완벽하죠. 이 애니도 어떻게 보면 1쿠를 통째로 캐릭터 소개에 쓰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전투를 잘 끼워 넣어서 지겹지 않게 잘 구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전투가 약간 모바일 게임 같아요. 캐릭터를 뽑는 수집형 모바일 게임들 보면은 신캐가 나오면은 그 신캐를 접대하는 보스 몬스터를 내주거든요. 이 애니도 신캐가 나오면은 그 신캐가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을 다 세팅해줍니다. 신캐를 소개하는 센스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만든 다크 판타지입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추천하기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용사형의 처음 11화의 POTM을 뽑으면 자이로, 여신님과의 호흡도 좋고 전투 스타일도 이전에 비해 훨씬 발전한 것 같아요. 성장형 선수입니다. 위국 일기 잔잔하게 보기 좋은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10점이에요. 이 애니는 추천도를 높게 줄 수 있는 게 시청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남녀노소 다 봐도 좋고 어느 타이밍에 보느냐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중고등학생 때 보느냐 아니면 저처럼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보느냐 아니면 아사또레의 자녀를 키우면서 보느냐 이렇게 보는 시기에 따라 감상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서 언제 보든 만족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도 단순하고 깔끔해요. 결국 자기만의 가치관을 세우라는 건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어찌 보면 되게 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고 깊이 있게 풀어냈어요. 좋은 애니메이션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일기 11화의 POT만 아사인데 조금씩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리고 11화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괜히 밴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틸볼론,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예, 이분은 1분기 다 끝나갈 때 이제야 올라왔는데 그래도 일단 1분기 애니로 취급하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9점입니다. 1화를 약 50분 정도로 구성하고 주요 캐릭터들을 소개했는데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캐릭터 소개 에피소드의 모범 아닐까 생각합니다. 꽤 많은 캐릭터들을 한 번에 소개하는데 각자의 개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했어요. 말 타고 경주한다 이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캐릭터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통해서 각자의 성격, 능력들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1화만의 레이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여줬죠. 완결성도 훌륭합니다. 물론 분량이 다른 애니의 1화보다 한 2배 정도 길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구성이 매우 탄탄하다는 증거죠. 1화 스타트가 너무 좋아서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는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조조 인문학이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조조가 굉장히 잘 만든 시리즈는 맞긴 한데 지금 1부부터 보라고 하면은 부담이 너무 심하거든요. 분량이 많아서. 조조 맛을 보고 싶은데 1부부터 챙겨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스틸볼론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틸볼론이 조조 시리즈의 엄밀히 말하면 7부긴 한데 1부부터 6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스토리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조에 대해 잘 몰라도 그냥 바로 스틸볼론부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도를 높게 매겼어요.
다만 10점을 주기 힘든 이유는 이 특유의 그림체, 조조 특유의 그림체는 어찌할 수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조 그림체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해서 그림체에 대한 거부감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라 접근성도 좋죠. 심지어 한국어 더빙도 되어 있는데 이거 더빙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조니 조스타가 병실에 누워서 나 똥 쌌다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더빙은 한번 들어보세요. 바지에 싼 채로 녹음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만든 작품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틸볼런 1화의 POTM은 포코로코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 나올 때마다 장르가 착각물로 바뀌는데 제가 착각물을 좋아하거든요. 나올 때마다 너무 웃깁니다. 역시 최고의 능력은 운빨이다.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 1화부터 꾸준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여전히 재미는 있는데 군상극 장르에 어쩔 수 없는 한계점? 그런 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인물들 많은데 12화에서조차 인물 또 하나 추가됐죠. 원작 분량상 1기는 그냥 캐릭터 소개 정도로 끝날 것 같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2기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가 좀 걱정이네요. 추천도는 초반부터 꾸준하게 8점 정도 주고 있는데 확실히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도전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작품 같긴 합니다. 제 생각인데 페이트 시리즈 자체보다는 신화 관련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여기 나오는 서번트들이 실제 신화 속 인물들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신화 내용을 대충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왜 서번트들끼리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생 버튼 딱 누르고 바로 보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있다. 그래도 전체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으니까 페이트 잘 몰라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기회에 메소포타미아 신화 내용도 한번 훑어보면 좋고요. 패스페 후반부 POTM은 플랫 아닐까 생각합니다. 티네랑 비교되면서 마스터의 역량 차이를 제대로 보여줬죠. 지금 스노필드 성배전쟁에 참여한 모든 진영 중에 마스터와 서번트의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주 사용하는 테크닉도 훌륭하고 사실 플랫이 정상이고 다른 애들이 이상한 거죠. 카야는 무섭지 않아. 와, 스토리가 진짜 재밌어요.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다음 에피소드가 얼마나 궁금한가. 저는 분기 애니 볼 때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이게 작품의 만듦새와는 약간 별개인 게 정말 잘 만들었지만 다음화가 딱히 궁금하지 않은 작품이 있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살짝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다음화가 굉장히 궁금한 작품이 있거든요. 저한테 카야는 후자에 해당했습니다.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림체도 약간 아동애니 같고 움직임도 살짝 부자연스럽죠. 그렇지만 비주얼적인 단점을 상쇄할 만큼 이야기의 흡입력이 상당했습니다. 떡밥을 던지고 푸는 완급 조절이 굉장히 적절했어요. 떡밥을 딱 궁금할 만큼만 던지고 적당히 회수를 하고 다시 던지고 요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카야의 정체에 대한 떡밥을 던지고 어느 정도 회수한 다음에 이제는 카야 엄마에 대한 떡밥을 던지고 있죠.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음습하고 오싹한 오컬트적인 분위기를 잘 담아냈어요. 저는 그냥 옴니버스 에피소드 적당히 이어붙일 줄 알았는데 메인 스토리가 이렇게 탄탄할 줄 몰랐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카야는 무섭지 않아 후반부의 POTM은 나나 선수입니다. 스토리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카야가 자꾸 이모라고 부르면은 칼같이 정정하는 게 웃깁니다. 저는 이런 은은한 개그가 좋더라고요. 다윈사변. 이 애니는 갈수록 전개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입니다. 전개가 진짜 살벌해요. 중요해 보이는 인물들도 그냥 확 죽여버립니다. 찰리를 진짜 극한까지 몰아넣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하네요. 작중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데 이 애매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굉장히 어렵고 섣불리 건드리기 힘든 주제인데 일단 건드렸으니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퀄리티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꽤 볼만한 작품 같아요. 다윈사변 후반부의 POTM은 필립 보안관님. 후반부의 활약이 대단하죠. 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보호하고 사소한 이득도 꼼꼼히 다 챙기고 여기에 앉아서 쓰는 매너까지 장점이 많은 선수예요. 29세 독신 중견모험가의 일상, 따뜻하고 힐링되는 애니 찾으시면은 요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제목이랑 포스터가 좀 진입장벽이거든요. 아저씨랑 어린애랑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품 아니고요. 되게 따뜻하고 잔잔하게 볼만합니다. 일단 리루이가 너무 귀엽다. 요즘 보기 드문 어린애의 애 같은 면을 강조한 캐릭터예요. 보다 보면 기특할 때도 있지만 말썽 부릴 때마다 꿀밤 한 대씩 먹이고 싶거든요. 그걸 되게 잘 표현했습니다. 애니에 나오는 어린이 캐릭터 중에 외형은 되게 꼬마인데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너무 성숙해서 이질감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의 상극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말썽만 부리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선수가 카드 관리를 잘합니다. 비호감 스택 쌓는다 싶으면은 기특한 행동 한번 해줘서 카드 초기화하고 귀여운 짓도 한번 해주시고요. 플레이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하지메 상대로 약간 선을 넘을 때가 있는데 팔 자르는 건 상관없는데 대머리 만드는 건 좀 심하지 않았나 싶네요.
리루이 칭찬을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 POTM은 하지메한테 주고 싶어요. 이 선수가 되게 대인배이고 인품이 좋아요. 이엔이가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이 꽤 벌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좋게 좋게 훈훈하게 끝납니다. 저는 이게 하지메 선수 덕분이라 생각해요. 리루이가 사고를 치든 아니면 다른 위험이 벌어지든 마지막엔 하지메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작품이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입이 좀 험하고 가끔씩 아저씨 행동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정반대의 너와 나 1분기 러브 코미디 중에 제일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입니다. 일단 시청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인싸와 아싸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 인싸분들한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저 같은 아싸는 판타지로 즐길 수 있다. 용사형 프리뎀보다 더 판타지예요 이게. 패스페? 패스페는 정반대에 비하면 사극이죠. 이번 분기에 러브 코미디 뭐 볼 거 없어요? 라고 질문받으면은 저는 이거 추천할 것 같아요. 애니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솔직히 막 엄청 대단한 설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독창적인 설정 없이도 그냥 정석대로 학생들 학창시절 보여주는데 굉장히 재밌다. 캐릭터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엄청난 캐릭터 한 명이 원맨 캐리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모든 캐릭터들이 다 1인분씩은 해요.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오밀조밀해요. 메인 커플 하나에다가 서브 커플 2개 있는데 이 3개의 톱니바퀴가 아주 정교하게 맞물리죠. 되게 잘 만들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엔이가 역해가 많이 나오는 러브 코미디 치고는 서비스 씬이 정말 없거든요. 이거 꽤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욕신이 나오는데 거의 학습 만화 수준으로 건전하죠. 저는 서비스 씬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애니 보시는 분들 중에 서비스 씬 싫어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애니입니다. 시청 타겟층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 상당한 장점이죠. 후반부의 POTM을 뽑아보면 혼다 선수. 이 선수가 붙박이 주전은 아니거든요. 보통 벤치에 계시는데 나올 때마다 슈퍼플레이 하나씩은 꼭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니시랑 야마다가 좀 답답하게 굴 때 상황을 타게 할 어시스트를 해주신다. 상황이 답답할 때, 전진이 더딜 때 그럴 때마다 킬 패스 하나 딱 넣어주신다. 활약은 활약대로 하시는데 그렇다고 주연의 비중을 잡아먹지는 않죠. 조연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심지어 클로킹 능력까지 있다.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서비스 씬이 쓸데없이 많은 일상물이죠.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서비스 씬이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저야 뭐 역해 서비스 씬 좋아하고 일상물도 좋아해서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추천도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작화가 엄청 좋았으면 추천도도 좀 높게 줄 수 있을 텐데 작화가 막 그렇게까지 좋은 건 또 아니라서 적당히 볼만한 일상물입니다. 요소 살펴보면 좀 전술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빨래라는 소재가 좀 신기하죠. 세탁 지식을 알려주는 학습 일상물로 볼 수도 있고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설정이 있고 남고생과의 묘한 로맨스도 좀 있고 저는 여주인공 기억 관련해서 뭔가 떡밥을 던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다 할 전개는 없네요. 오히려 남고생과의 러브 코미디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 근데 이것도 워낙 연해서 크게 중요시되는 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요소들보다 서비스 씬에 집중하는 작품이고 거기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우리 주인공 킨메상의 피지컬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재밌다. 좀 대단한 게 일상에서의 서비스 씬을 진짜 잘 포착하거든요. 분명 주인공은 그냥 빨래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묘한 욕망이 느껴져요. 카메라가 서비스 씬 포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POTM은 카메라맨 나이로 선수한테 주고 싶어요. 이 선수 재능이 있다. 나이는 유망주 치고도 꽤 어린 편인데 카메라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다. 근데 이게 전술이 좋은 게 만약에 카메라를 남고생이 쥔다 생각해봐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뭔가 순진해 보이는 여자 초등학생이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귀여워 보인다. 제작진들과 저 같은 시청자들의 욕망을 부드럽게 순화시켜주는 선수다. 탐원군 지금 어느 쪽? 이번 분기 최고의 다크호스? 아니 근데 다크호스라기엔 1화부터 폼이 너무 좋았어서 그냥 잘 만든 애니입니다. 1화부터 꾸준하게 최상위권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입니다. 대놓고 여성향 로맨스긴 한데 남자가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애니입니다. 저는 남자 아이돌에 관심이 없고 여성향 로맨스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소재나 장르에 대한 불호를 완성도로 커버해버리는 작품입니다. 이런 소재나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탐험군 분기탑으로 뽑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작품입니다. 후반부에 나츠키 에피소드가 진행되었는데 완성도가 좋았어요. 페이스 멤버답게 이 선수도 얼굴이 2개인데 주인공 탐험군 제외하면은 본 모습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술, 담배, 도박, 3종 세트 전부 다 하는 완전체 캐릭터인데 그걸 잘생긴 얼굴로 커버하고 있다. 아스카와의 순애 로맨스도 정말 좋았고요. 이 애니는 서브 캐릭터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타게, 타몬, 오우리 삼각관계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츠키의 서브 커플 로맨스를 끼워 넣어서 분위기를 잘 환기했습니다. 그래서 탐험군 후반부 POTM은 나츠키 선수. 개인적으로 본 모습 드러나기 전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귀여움이 강조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본 모습은 상남자 그 자체라서 호감이었습니다. 헬모드, 파고들기 좋아하는 게이머는 패급 설정 이 세계에서 묵상한다.
분기마다 늘 나오는 저퀄 나로우게인인데 그중에서 제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포스터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의외로 세계관 설정이 굉장히 탄탄해요. 주인공의 소환수 시스템도 꽤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계급별로 겪는 고충들, 농노로서 겪는 고충, 어중간한 귀족이 겪는 고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심하게 묘사돼 있어요. 이야기의 흡입력도 상당하고요. 보고 있으면 시간 잘 갑니다. 러닝타임 자체는 다른 애니들이랑 비슷한데 보고 있으면 체감상 더 짧게 느껴져요. 나루오게 이세계 전생물인데 소년 만화 느낌 나는 게 특이하고요. 이번 분기에서 꽤 괜찮게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시각적인 만듦새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유쾌하게 잘 넘어갑니다. 뭔가 보고 있으면 그냥 웃겨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게임 페인의 긍정적인 면을 되게 잘 부각해요. 위기 상황에서 계속 공략법을 찾아내고 주어진 환경이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려 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난관에 도전하려고 하는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딱 소년 만화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의 POTM은 알렌, 지능적인 플레이와 광기에 가까운 집착, 그리고 노가다 정신, 게임 플레이어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을 제대로 갖춘 선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은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한밤중 하트튠. 나름 재미는 있는데 확실히 약점이 좀 있는 애니죠. 만족도는 7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전체적인 작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제작사가 개코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1분기에 작품 2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트튠이랑 용사파티의 고백 이렇게 두 작품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둘 다 퀄리티가 되게 정직해요. 한쪽이 작화가 안정적이면 반대쪽이 비상사태고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퀄리티 총합이 비슷하게 유지돼요. 저는 하트튠이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얘도 뭐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도를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트튠이 장르는 하렘 러브 코미디인데 좀 진지한 내용이거든요. 서비스 씬도 있긴 한데 뭐 거의 없는 편이고 남주가 여주들 꿈을 서포트해주는 이 성장 스토리가 훨씬 메인이란 말이죠. 근데 작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진지함이 와닿지 않는다. 그냥 처음부터 개그로 밀고 나갔으면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지한 분위기가 바닥에 깔려있다 보니까 작화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웃긴 게 아니라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웃긴 거랑 우스꽝스러운 거. 그리고 이거는 버튜버, 이코 관련된 얘기긴 한데 평소 버튜버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 버튜버에 진심인 분들은 애니 보다가 좀 화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버튜버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거든요. 저는 버튜버에 그렇게 진심은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있는데 버튜버 스토리도 진지한데 고증이 아쉽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추리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코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추리는 아니고 그냥 추측인데 작가님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아폴로를 가장 먼저 구상했을 거란 말이죠. 만약 이코가 아폴로고 아폴로를 버튜버 캐릭터로 설정했을 거라면은 사전에 버튜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애니에서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이코를 가장 마지막에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후반부 POTM은 여전히 야마부키 아리스 같아요. 저는 남주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남주가 이 애니의 진입장벽 중 하나입니다. 존재감이 너무 강해요. 아리스가 빌드업, 어시, 공격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히로인들의 존재감이 미약해집니다. 물론 하렘물에서 남주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히로인들의 분량까지 전부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니를 캐리하고 있는데 너무 캐리해서 그게 독이 되고 있는 좀 기묘한 상황이죠. 사막요이로 밥을 먹는다. 여러모로 1분기에서 슈퍼스타 같은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개인적인 만족도는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작품이었습니다. 1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초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어서 초반부 종합평가에서는 만족도 10점을 줬는데 갈수록 좀 작품의 색이 확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초반에 차분하고 시니컬했던 톤이 갈수록 감정적이고 격정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하나요? 이 변화가 누군가한테는 긍정적인 요소였겠지만 저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화에서 보여줬던 소품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연출, 훌륭한 사운드를 내세운 간접적인 표현 이런 걸 좀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근데 엄연히 원작이 있는 작품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품의 개성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하죠. 지금까지 이런 작품이 있었나 싶으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쉬운 소리를 좀 했지만 그래도 흥미롭게 잘 감상했습니다. 사막요의 후반부 POTM은 캬라 선수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살인귀 컨셉이 마음에 들고 일단 피지컬이 저 사이즈를 유지하려면 솜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할까 감이 안 잡히네요. 마지막 에피소드 캔들 우주편 여기가 스케일에 비해 좀 심심했었는데 캬라 덕분에 긴장감이 있어서 좋았어요. 안드로이드는 경험인수에 들어가나요? 5분짜리 백합 야인이죠. 저는 백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 드릴게요.
백합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분량이 짧다는 거 말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짧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진짜 순식간에 끝납니다. 말이 좋아 5분이지 앞뒤 다 자르면 사실상 3, 4분밖에 안 돼서 너무 짧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저 같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을 5분으로 딱 압축해서 엑기스로 제공하니까 시간 효율성이 좋습니다. 괜히 스토리 진행하면서 늘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자커도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특히 두 역해의 피지컬이 아주 굉장하게 묘사되는 게 저는 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이런 백합 작품은 한쪽이 크면은 다른 한쪽이 작게 그려지는 게 불문율인데 여기는 둘 다 커서 좋았습니다. 큰 거 두 개가 부딪히면서 짓눌리는 표현이 와 이거 잘 그렸어요. 심지어 라프텔에 검열 없는 버전이 들어왔죠. 드디어 구독료 값을 하는구나 라프텔아. 후반부 POTM도 나데시코 선수인 것 같아요. 마스터 조련하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죠. 사실상 나데시코가 마스터라고 봐야죠. 프리즘 윤무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인데 잘 만들어 놓고 홍보를 너무 안 해서 아쉬운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그림, 미술을 소재로 한 애니인데 그래서 그런지 미술에 엄청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에요. 작화, 배경미술 전부 다 훌륭하고 그림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쪽에서는 흠잡을 곳이 딱히 없는 것 같고 내용은 전형적인 무난한 순정물입니다. 굳세고 당찬 여주에다가 잘생긴 왕자님 스타일의 남주, 전형적이죠. 클래식합니다. 그래도 올드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컬이 굉장히 좋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 작품입니다. 순정 만화 하면 딱 떠오르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죠. 메인 커플 진도 방해하는 조연들. 이 작품은 이런 요소가 거의 없어요. 중간에 여주를 방해하는 조연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긴 하는데 되게 갈등이 금방 해결돼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순정 만화 문법을 차용하되 갈등을 최소화하는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잘 만든 작품입니다. 여자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남자가 봐도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결말도 20화로 깔끔하게 잘 났고요. 넷플릭스 구독 중이시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프리즘 유무고 후반부의 POTM은 이치조인 릴리 선수. 저는 이 작품을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림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릴리의 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릴리가 처음으로 1등을 했을 때 주제가 자유였죠. 연속된 스케치의 흐름으로 자유를 표현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일종의 원시적인 애니메이션이라 볼 수도 있겠죠. 발상이 재밌는 플레이였어요. 누가 타임아웃 아니에요 라고 태클 걸면 살짝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주인공 보정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죠. 마술사 쿠누는 보인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4점입니다. 저는 나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거 간헐적으로 괜찮은 개그들이 있거든요. 일단 메이드, 여기 나오는 메이드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고 쿠눈 메이드 이상한 거야 원래 알았는데 성녀 메이드도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월급 필요 없다고 말했다가 성녀가 대뜸 알겠다고 하니까 그냥 해본 말이었대. 아, 요런 개그가 저랑 좀 잘 맞았어요. 주인공 쿠눈, 얘는 제가 나로겐이 꽤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미새 컨셉을 쭉 밀고 가는 캐릭터는 드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꽤 색달라서 재밌었습니다. 메이드가 괴물을 만들어냈어. 개그가 꽤 재밌어서 나름대로 만족도는 높은데 그래도 추천하긴 애매하죠. 일단 비주얼이 아쉽고 제목이 마술사 쿠누는 보인다잖아요. 보인다. 시각장애인인 마술사가 이제 마법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미 중반부에 불완전하게나마 눈을 뜨긴 하죠. 근데 여기서 쿠눈한테만 이상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 이 정체를 파헤치는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카데미 들어가더니 그냥 여미새짓만 반복하고 있다. 딴 길로 새는 느낌이죠. 주인공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학원 개그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분량상 내용을 더 전개하기는 애매하니까 애매한 데서 끝날 바에는 그냥 개그로 쭉 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전술을 이렇게 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주인공 성격부터가 엄청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전개하기에는 알맞지 않죠. 근데 이게 차라리 나은 게 어설프게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이야기가 불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눈이 장애라는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다, 안 보인다, 끝.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쾌하죠, 분위기가. 괜히 어설프게 무겁고 진지하게 가기보다는 그냥 유쾌하게 간 게 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보기 좋았습니다. 후반부 POTM 뽑아보면은 역시 쿠눈 아닐까 싶네요. 이 선수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메이드가 도대체 어떤 훈련을 시킨 걸까? 훈련 중에 머리를 엄청 때린 건 아닐까요? 근데 아무리 훈련이 뒷받침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재능의 영역이다. 타고난 기질이 없으면은 아무리 훈련을 하더라도 이렇게 광인이 될 순 없다. 마왕의 딸은 너무 친절해. 힐링물이지만 묘하게 또 힐링이 안 되는 기묘한 애니인데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되게 특이한 애니입니다. 마왕의 딸2의 귀여운 재롱잔치와 묘한 블랙 코미디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애니를 보는 와중에 지능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2의 동요를 들으면 지능이 떨어졌다가 마족이 인간 괴롭히는 거 보면은 다시 지능이 올라가죠. 그리고 최신화에서 2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와 1분기에서 최고의 반전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품의 근간을 뒤흔드는,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반전이었어요. 확실히 평범한 힐링물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퀄이 안정적이고 이 작품만의 개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두랑 자희, 이 두 명이서 티키타카 하는 게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마왕의 딸 후반부의 POTM은 다하카 선수한테 드릴게요. 두의 엄마죠. 사실 다하카의 정체 자체는 크게 놀랍지는 않죠. 다하카는 오프닝에서 꾸준히 얼굴을 내밀었고, 근데 정작 본편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였죠. 마찬가지로 두의 엄마도 안 보였기 때문에 다하카가 두의 엄마였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기까진 좋은데 다하카로 인해 밝혀진 두의 비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거 외에도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귀엽게 잘 뽑혔어요. 일종의 기러기 엄마라고 해야 하나? 딸과 떨어져 지내다가 딸이 자기 못 알아보니까 쇼크받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쓰레기 용사. 무난하게 볼만한 능력자 배틀물이에요.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캐릭터를 잘 뽑았고 팀 플레이 묘사가 꽤 괜찮아서 저는 나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만듦새에 약점이 좀 있어서 추천하기는 쉽지 않네요. 주인공 능력 컨셉 때문이기도 한데 전투신이 좀 느립니다. 전투 중에 뭐랄까 약간 블릭타임처럼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이때 주인공이 조절조절 설명을 하는데 이게 분량을 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액션 템포가 되게 느려져요. 명색이 능력자 배틀물인데 액션 퀄리티가 좀 아쉽다. 이 애니가 2쿨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한화의 퀄리티를 좀 낮추는 대신에 분량을 확보한 걸 택한 것 같아요. 후반부의 POTM은 조가미네 선수한테 주고 싶은데 이 선수가 불살주의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만드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배경이 현대라서 그런가 이 부분은 조금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1분기에 같은 작가의 용사형의 처음이 방영 중이잖아요. 근데 이건 중세 배경이란 말이죠. 중세 배경에서 불살주의를 외치면은 너그럽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나마 현대라서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단점이 있는 선수지만 그래도 11화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좋았다. 속마음을 읽는 능력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꽤 참신한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작 컨셉에도 잘 어울리고 좋은 전술이었어요. 이세계 사정은 사축하기 나름. 이번 분기 BL 작품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입니다. 작화 나름 깔끔하고 내용도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공격 수비도 잘 구분되어 있고 꽤 잘 만든 작품이에요. 저는 BL 자체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 애니 특유의 약간 개그? 병맛 같은 느낌이 좋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묘하게 웃깁니다. 두 명의 주인공 알레슈랑 콘도 얘네 둘이 상당히 웃기고 케미가 좋아요. 2화부터 개통식 시원하게 뚫은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마력 공급하는 것도 호감이죠. 이런 전술 좋아요. 백합이든 비엘이든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동성애 장르는 안 볼 사람은 절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가야 돼요. 장르적으로 꽤 장점이 많아서 추천도를 만족도에 비해 좀 더 높게 줬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POTM은 알리슈 기사단장님. 이 선수가 장점이 많아요. 개그도 잘하시고 공격도 화끈하고 특히 11화에서 질투하는 모습은 되게 웃겼습니다. 콘도가 엮일 때 보이는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선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노래는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봤던 기분의 라라라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듣고 있으면 되게 웃겼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웃기면 된 거 아닌가? 필살 개인기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귀족 전생, 축복받은 태생으로 최강의 힘을 손에 넣다. 주인공을 찬양하는 장르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3점이에요. 볼수록 묘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사극 보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권력자들의 암투, 반란 이런 거 묘사가 꽤 진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는 웃음기 싹 뺀 진지한 내정물인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한없이 가볍지만 인물들의 태도는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되게 재밌습니다. 노아사마의 엄청난 행보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애니 같습니다. 귀족전생 후반부 POT는 노아사마가 받으셔야겠죠? 이 선수 대단한 게 귀족으로서의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를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거든요. 이게 귀족이죠. 그리고 계급 차이를 칼같이 지킵니다.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나로게 작품들 보다 보면 주인공은 귀족인데 노예를 막 친구로 삼고 이런 장면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노아사마는 그런 거 없다. 노예는커녕 자기 메이드랑도 겸상을 하지 않으시죠. 마차 타실 때 항상 메이드는 바깥에서 걷게 하시죠. 간지가 납니다. 근데 또 내로남불은 아닌 게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마차에 타면은 본인이 직접 바깥에서 걸어요. 계급 차이로 인한 위기질서를 수호하는 이거야말로 귀족의 본 모습 아닐까요? 용사 파티에서 쫓겨난 다제무능. 마지막 화까지 감상했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5점입니다. 내용은 정석적인 추방물이라 무난하죠. 역해들 디자인이랑 피지컬을 많이 칭찬했는데 그거는 후반부에도 유효합니다. 캐릭터의 조형이 끝까지 예쁘게 유지되었고 막판에 나온 오르네의 소꿉친구 빌런도 예쁘게 잘 뽑혔습니다. 역해들 잘 뽑은 건 좋은데 서비스씬에서 김이 너무 심하지 않나 싶네요.
이 정도로 검열 빡세게 들어간 건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에서 수입할 때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원본 자체가 검열이 빡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서비스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통 이런 건 블루레이 버전에서 풀어주긴 하는데 다제모는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 밑에 역해 몸을 진짜 그렸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너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 전개가 좀 아쉬웠는데 1쿨로 스토리가 깔끔하게 끝나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기가 확정되어 있기도 하고 뒤를 궁금하게 만들어서 원작을 홍보하려는 전략이었다면 뭐 이해는 가지만 떡밥을 던져놓고 이야기를 애매한 데서 끊어서 마무리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저는 원작 홍보도 중요하지만 1쿨에서 이야기가 좀 완결성 있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제모는 후반부의 POTM은 오른선수 그냥 혼자 다 해먹고 계시죠. 먼치킨의 면모는 잘 보여주셨는데 구성의 문제인지 그렇게 시원한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도 오른 형님이 이기는 확정 지으셨으니까 할 일은 다 하셨다고 봅니다. 에리스의 성배. 스토리를 보면은 확실히 포텐셜은 있어 보이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쉬운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제작진이 1쿨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디서 특히 느꼈냐면 10화. 여기서 코니가 각한테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씬이 있거든요. 되게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씬인데 분위기에 몰입을 하려는 찰나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돼요. 일반적인 애니의 템포라면은 저 장면을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배치하고 엔딩 음악을 배경에 깔아서 여운을 남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바로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애니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스케줄에 쪼들리는 영화 촬영 현장 보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장면도 그냥 적당히 찍고 빨리빨리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또 스토리는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스케일도 크고. 그래서 하차를 못하겠어요. 제작진도 스토리 퀄리티 믿고 그냥 풀악셀 쭉 밟는 것 같아요. 분량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애니 만드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에리스의 성배 후반부의 POTM은 콘스탄스 그레이 선수입니다. 앞에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쉽다는 소리를 했는데 속도가 빨라서 장점도 있죠. 코니의 각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코니의 주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코니가 스칼렛한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구도였는데 이제는 스칼렛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한 플레이도 선보이죠. 작품 템포에 맞춰서 성장 속도가 빠른 게 좋았습니다. 아르네 사건부. 제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5점 드릴게요. 일단 11화까지 봤는데 다행히 1화에서 나왔던 페이크 주인공이 아예 의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은 아니었고요. 여전히 1화를 그런 식으로 구성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최종 빌런이 등장하는 흐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뤘던 단편 에피소드에서 그림이라는 공통 소재가 있었고 그 소재가 최종 빌런으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미국 드라마식 구성이죠. 구성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추리 부분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냥 능력자 배틀물이 되는 것 같아요. 판타지 특수 설정을 이용한 추리를 기대하면 안 되는 작품 같습니다. 애초에 원작이 있는 작품이니까 그냥 제가 멋대로 이상한 기대를 한 거겠죠. 그래도 주인공 린은 귀여웠다. 그래서 후반부의 POTM은 린한테 줄게요. 일종의 맑은 눈의 광인 같은 캐릭터라 작품을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샹피뇽의 마녀. 잔혹동화 느낌이 물씬 나는 애니죠. 여기에 세카이게 느낌도 살짝 섞여 있고요. 마지막 화까지 감상했고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아트 스타일이 다른 애니에서는 보기 힘든 스타일이라 그림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체가 예쁘다고 해야 하나? 캐릭터가 다 예쁘게 그려집니다. 근데 배경은 또 기괴하단 말이죠. 여기서 오는 갭이 꽤 매력적이에요. 내용은 무난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템포가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제 리제가 등장한 이후로 템포가 되게 떨어진 느낌? 잔잔하니 보긴 좋은데 저한테는 속도가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에서 루나가 이제 검은 먼지로 사라지는 이런 불길한 연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되게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되게 무난하게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엔딩 영상을 보고 꿈도 희망도 없는 암울한 새드 엔딩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밝게 끝나서 허무했습니다. 약간 샹피뇽의 마녀 후반부의 POTM은 미노스를 뽑고 싶어요. 가끔씩 나와서 툭툭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재밌었어요. 생긴 것도 이걸 귀엽다고 해야 하나 기묘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묘해서 작품의 잔혹동화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무사태평 영주의 즐거운 영지방어, 생산기의 마법으로 이름 없는 마을을 최강의 성체 도시로. 후반부에 들어서 시리어스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하네요.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원작에 있는 전개니까 제가 딴지 거는 게 웃긴 일이긴 한데 전쟁 파트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반사마의 치트 스킬로 도시 심시티 하는 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약간 타이쿤 게임 하는 것처럼 영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런 것 좀 보여주고 개인적으로 가볍고 유쾌한 맛에 보던 애니였는데 전쟁 들어가고 작품이 시리어스해지다 보니까 만족도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투 위주다 보니까 파나메라 누나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그에 반비례해서 메이드나 아르테의 귀여운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르테의 멋있는 모습이 부각되는데 인형으로 적들 다 썰어버리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래놓고 주인공 앞에서 전쟁 무섭다고 하는 게 좀 웃겼어요. 그래서 무사태평 후반부의 POTM은 아르테 선수입니다. 작중에서 아르테의 마법이 되게 위험해서 핍박받는 설정이 있는데 솔직히 그럴만했다. 그리고 주인공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가? 여기서 한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아르테가 주인공 옆에 나란히 서 있으면 아르테 체격이 더 좋아요. 원래 어릴 때는 여자애들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거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깨를 까고 다니는데 그래서 골격 차이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용사 파티에 귀여운 애가 있어서 고백해봤다. 가볍게 볼만한 러브 코미디죠. 제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3점이에요. 5화에서 대참사 한번 터진 다음에 다행히 그 이후로 큰 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볼만한 것 같아요. 여기가 서브 커플이 되게 맛있거든요. 해피니스랑 레이븐. 얘네가 케미가 되게 좋고 진도도 빠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메인 커플의 진도는 더딘데 서브 커플의 진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 같은 분기에 방영 중인 정반대의 너와 나랑 정반대죠. 어떤 전술이 더 위다 아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컨셉이 정반대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E&E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배경 미술이 되게 특이합니다. 종이 질감 패턴 그런 걸 살려서 그리는데 캐릭터랑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1화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사 파티 고백 후반부의 POTM은 해피니스다. 나무 아래에서 정체 드러내고 고백하는 씬, 여기 진짜 하이라이트죠. 서브 커플이지만 메인 커플을 위협할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너 따위가 마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며 용사 파티에서 추방되었으니 왕도에서 멋대로 살고 싶다. 추방물, 백합, 다크 판타지, 고어 굉장히 여러가지 요소가 섞였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화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3점입니다. 일단 타겟층이 굉장히 좁죠. E&E가 취향 저격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매우 적을 것 같고 취향이 맞는다 하더라도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죠. 전투씬이 많은 것 치고는 액션 퀄리티가 좋지 못한데 그걸 가리려는 의도인지 화면이 굉장히 어둡고 흐릿해요.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등장인물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레이션으로 상황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는데 이래서 그런 건가? 여러모로 시각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화면이 어두운데 이야기는 더 어둡죠. 등장인물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걸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밀키트 붕대 풀고 플럼이랑 볼 맞비비는 장면은 참 좋았는데 그 이후로 전개가 너무 암울한 것 같아요. 이런 전술이 위험한 게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양쪽한테 전부 다 외면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너 따위가 마왕 후반부의 POTM은 플럼 선수. 열심히 구르고는 계시는데 이 선수가 고생하는 만큼 작품이 재밌어지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소꿉친구와는 러브 코미디를 할 수 없어. 온갖 클리셰를 다 때려박은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 3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근데 러브 코미디 클리셰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러브 코미디 애니 이것저것 챙겨보기 귀찮으시면은 그냥 이 애니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클리셰 여기 다 들어있어요. 거의 뭐 백과사전이죠. 클리셰를 활용한 개그가 적절히 재밌고 하렘물로서 해야 하는 기본 소양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천도는 6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도가 추천도에 비해 많이 낮은 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 문제인 걸로. 이 애니 특유의 색감은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고 연출도 좀 올드하다고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다분히 의도된 거라 이걸 단점으로 마냥 치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제 취향하고 안 맞는 거죠. 앞에서 클리셰 범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보다 보면은 신박한 플레이가 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1화의 POTM 시오. 보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다가 키스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지붕에서 직접 뛰어내려서 키스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부상 위험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헛슬 플레이가 멋있었어요. 전생했더니 드래곤의 알이었다. 최강이 아니면 목표로 하지 않아. 저는 11화 슬라임이랑 싸우는 것까지 봤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3점이에요. 애니의 전반적인 전개 속도가 상당히 더딘데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전 에피소드 재탕. 항상 초반 4분 5분 정도를 이전 에피소드 재탕으로 때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의 실질 분량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번 슬라임과의 전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주인공의 전투 지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약간 분량 채우려고 일부러 위기를 자초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인간 측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주인공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그걸 보고 있는 저도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추천하기는 힘든 작품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에서 믿을 거는 POTM 검은 도마뱀밖에 없다. 정실은 누구다? 정실은 키시시다. 인외교실의 인간혐오 교사. 일단 점수는 만족도 2점에 추천도는 4점이고요. 이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죄송한데 좀만 팰게요. 이 작품은 일단 전술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졸업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인간 사회로 나갈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그냥 졸업을 시켜서 퇴장시켜버립니다. 애니에서. 인어부터 스타트를 끊었죠. 그냥 졸업한 다음에 안 나와요. 애니의 장르 자체는 판타지가 섞인 학원 일상물인데 마치 데스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누가 탈락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캐릭터에 정을 붙이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캐릭터의 매력으로 승부하는 장르에서 왜 굳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이 시스템 때문에 캐릭터가 의미 없이 소모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중반부에 나왔던 네네코. 얘는 졸업이 아니라 무슨 퇴학을 시켜버리는데 그 뒤로 애니에서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캐릭터를 굉장히 사치스럽게 사용해요. 이런 전술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이건 뭐 작품의 개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히토마의 과거는 좀 히토마의 인간 혐오 트라우마의 원인을 제공했던 여학생이 선생이 되어서 같이 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히토마가 이 여자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는데 왜 남자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히토마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하고 여자 쪽에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이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졸업 시스템 때문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히토마 과거 나오고 나서는 그냥 수직으로 꼬라 박았습니다. 인회교실 후반부 POTM은 우사미. 이 선수는 한번 사고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졸업 못하겠죠, 당분간. 이거 보면은 작가가 쓰기 편한 캐릭터는 냅두고 쓰기 어려운 캐릭터는 빨리 졸업시켜서 치워버리려는 것 같아요. 우사미는 작가 입장에서 쓰기 되게 편하거든요, 츠코미용으로.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만드는 사람과 스토리를 쓰는 작가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작 애니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후속작 애니까지 다 하면 너무 많아서 만족도 8점 이상들만 추려서 진행해볼게요. 그노시아. 정말 잘 만든 루프물입니다. 완결도 깔끔하게 잘 났고 개인적으로 딱히 흠잡을 곳이 없다 생각해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10점, 20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작을 안 해봐서 결말이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기우였네요. 완성도 있게 잘 끝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노시아라는 작품이 선보인 논리 안에서 최선의 결말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쿠쿠루시카 관련된 떡밥도 잘 회수했고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화를 보고 쿠쿠루시카가 처음 등장하는 6화를 다시 봤거든요. 야, 여기서부터 떡밥을 뿌려놨구나. 완결 후에도 재탕하면서 여러가지 숨겨진 요소 찾는 게 루프몰의 묘미죠. 그리고 제가 이 애니를 개인적으로 고평가하는 게 원작이 게임이라는 거. 제가 생각할 때 게임을 애니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만화, 라노벨 이런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게임에는 플레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플레이라는 요소가 사라진 빈자리를 각색을 통해 보충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잘 해냈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훌륭하게 성공했다면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 4분기부터 즐겁게 잘 감상했습니다. 굳이 흠을 하나 잡아보자면은 게임적 요소가 살짝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게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노시아 쪽에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걸 태클 걸고 싶진 않네요. 정해진 포맷 내에서 최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노시아 후반부 POTM은 라키오 선수입니다. 사실상 거의 후반부의 주인공이죠. 라키오가 안 해준 게 뭐지? 유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았나? 전체 스토리 흐름상으로는 세츠가 정실 포지션이긴 한데 저는 라키오가 정실인 것 같습니다. 주술회전 3기 3일회유 전편. 개인적으로 과장 좀 보태면은 TV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천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후반부에 히구루마, 레지스타로 이어지는 이 연속된 흐름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히구루마 에피소드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서 단독 리뷰로 따로 올렸고 레지스타 에피소드도 정말 훌륭했어요. 레지스타의 능력 자체도 재밌었고 후시구루가 레지스타의 능력을 공략하는 과정도 능력자 배틀물의 묘미를 잘 담아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만족도를 10점 줬는데 추천도가 8점인 이유는 통일성에 살짝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애니메이터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에피소드마다 통일성이 깨져 있습니다. 레지스타 1차전이랑 2차전 초반부 비교해보면은 그냥 완전 다른 애니 같아요. 같은 에피소드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추천도 기준으로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레지스타 2차전은 아무리 액션의 역동성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가시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그린 거라 작품은 아닌데 보는 사람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3기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추천도는 8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주술회전 3일회유 후반부 PO팀은 레지스타 선수입니다. 능력을 활용하는 스킬이 정말 훌륭한 선수죠. 솔직히 능력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준비물도 많이 필요하고 암기력도 뛰어나야 하고 근데 선수 본인의 능력 활용도가 너무 뛰어나서 되게 좋은 능력처럼 보입니다. 저 많은 영수증을 어떻게 다 외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신체 부위마다 능력 효과를 나눴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왼쪽 팔에는 방어, 오른쪽 팔은 공격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기억력이 비범한 것 같습니다. 지능적인 플레이도 마음에 들고요. 서사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싸움 자체만 봤을 때는 레지스타전이 3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주님 고문의 시간입니다. 2기. 이번 분기 최고의 힐링물 아닐까 생각되네요.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9점입니다. 일상물 한계에 도전하는 작품이라 생각해요. 연출, 작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다 최상급이에요. 에피소드의 구성도 1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공주가 고문에 굴복한다 이 기본 뼈대 위에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서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정말 훌륭해요. 캐릭터들 사이의 케미가 좋은데 조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개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주 같은 경우에는 토처를 상대할 때랑 바닐라를 상대할 때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죠. 이렇게 상대방에 따른 반응 차이로 인해서 캐릭터의 입체성을 부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다 이런 식이라 작품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애니 자체가 워낙 훈훈하고 따뜻해서 다 보면 약간 배부른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정식 한 그릇 먹은 것 같아요. 포만감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보편적으로 공감 갈 만한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10화에서 분기 애니 관련된 얘기 나올 때는 진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처럼 분기 애니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정말 잘 만든 작품이에요. 공주고문 2기 후반부의 POTM은 마왕 선수입니다. 마왕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그냥 믿고 봅니다. 타율이 모든 캐릭터 통틀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화할 때 속으로 콤보 연출 나오는 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지옥락 2기 일단 10화까지 봤고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후반부에 들어서 약간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전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화 타워와 레이드는 정말 좋았는데 그 다음 주진 레이드로 넘어가면서 약간 템포가 느려졌습니다. 과거 회상의 비중도 늘어났고 전투 중에 말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옥락 특유의 기괴한 분위기는 잘 유지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상대가 주진인 것도 좀 에피소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얘는 이미 1기에서 한번 본 모습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천선에 비해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격 자체도 좀 애 같고 보스 몬스터로서의 위험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옥락 2기 후반부의 POTM은 시온 선수입니다. 누르가이랑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누르가이가 1인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온의 부담이 되게 크죠. 보면서 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긴 합니다. 가뜩이나 눈도 안 보이는데. 골든 카무이 최종장. 이 애니는 딱히 할 말은 없네요. 5기이기도 하고 보던 분들은 그냥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일단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볼륨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시간을 투자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퀄리티도 전체적으로 잘 뽑혔고요. 최종장답게 죽는 인물이 많은데 코이토소의 아빠도 그중 하나죠. 작품의 빌런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최후는 되게 멋있게 간 것 같습니다. 배랑 함께 가라앉는 게 간지났어요. 그래서 골든카무이 최종장 11화의 POTM은 코이토 헤이지 선수. 마지막 퇴장 장면 멋있었습니다. 고별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메달리스트 2기. 즐겁게 감상했지만 너무 짧아서 아쉬운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이에요. 다른 1분기 애니보다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짧게 만든 거죠. 극장판 때문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극장판으로 넘겼기 때문에 완결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극장판 자체는 별일 없으면 그냥 잘 나올 겁니다. 2기에서 보여준 피규어신의 퀄리티가 상당했기 때문이죠. TV 애니메이션 버전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극장판에서는 더 공들여서 만들 테니까 잘 나오는 거는 거의 확정이죠. 그렇지만 아직 안 나온 미래의 작품을 평가에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기 자체는 8점 정도 주고 싶어요. 완결성 부분에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명장면으로 뽑고 싶은 게 2개 정도 있는데 그걸 모두 이노리 선수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후반부 POTM은 이노리 선수한테 주고 싶습니다. 우선 7화에서 츠카사한테 업혔을 때 한 대사, 이거 진짜 명대사죠. 아니 어떻게 이런 대사를 쓸 수 있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노리가 츠카사한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 관계라는 거를 잘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정말 좋은 장면이었는데 그냥 억가를 한번 해보면은 이노리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대사가 너무 성숙하다는 거? 요거 말고는 흠잡을 데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8화의 4회전 점프. 순간적인 장면의 임팩트는 여기가 최고이지 않을까 싶네요. 극장판에서 요 정도 퀄리티의 피겨신을 길게 뽑아줄 수 있다면은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극장판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장면이었어요. 장송의 프리렌 2기. 초반이랑 중반부에서 살짝 힘을 빼고 후반부에 힘을 많이 줬죠. 레볼테전이랑 자서전 찾는 에피소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프리렌은 추천도를 높게 줄 수 있는 게 약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작화가 훌륭하고 음악도 좋죠. 내용도 어렵지 않고 장르도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중세 판타지. 자극적이거나 고어한 묘사도 거의 없죠. 정말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제 개인적인 만족도는 초중반에는 좀 낮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일단 레볼테와의 전투씬 굉장히 잘 뽑혔죠. 움직임 역동적으로 잘 표현했고 레볼테가 굉장히 그리기 어려운 캐릭터잖아요. 팔 4개라서 기본적으로 4도류에다가 꼬리까지 써서 사실상 5도류인데 이걸 잘 표현했습니다. 전투 양상이 어쩔 수 없이 복잡한데 그거에 비해서 가시성이 꽤 괜찮았어요. 중간에 슈타르크 날아가는 장면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서 좀 어색했는데 뭐 사소한 흠이라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볼테전도 잘 만들었지만 힘멜 수첩 찾는 에피소드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제 취향으로는 레볼테전보다는 자서전 에피소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의 짜임새가 훌륭했습니다. 프리덴이 페른과 슈타르크와 함께하는 현재와 힘멜과 함께했던 과거가 교대로 제시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내용 자체의 중요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프리덴만의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였어요. 프리덴 후반부 POTM은 레볼테전에서 활약한 게나우 선수 뽑고 싶네요. 무려 배에 구멍이 뚫리는 부상을 입으셨지만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보통 이런 판타지 작품에서 배가 뚫리면 사망하는 게 보통인데 그걸 정신력으로 극복하셨죠.
최애아이 3기, 자극, 도파민 쪽으로는 1분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계시는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전개 자체가 재밌어서 저는 즐겁게 감상 중입니다. 다만 이제 3기까지 오기도 했고 스토리 구조상 캐릭터의 정이 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작품이 전체적으로 어둡기도 하고 모든 캐릭터들이 명과 암이 있어서 입체적이긴 한데 명보다는 암이 훨씬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아쿠아, 루비, 아카네 이 세 명이 특히 그렇고 그나마 카나? 팀 차원에서 카나를 좀 케어해주는 것 같긴 해요. 카나가 초중반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이야기는 자극적이고 재밌는데 이거 원작 안 보시고 애니만 보시는 분들은 스포일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원작이 완결된 지 시간이 좀 됐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되게 이것저것 산재해 있거든요. 원작 모르고 애니만 보시는 분들은 OTT 댓글창은 절대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가 굉장히 심해요. 거의 뭐 미래시 수준으로 언제 무슨 장면 나오는지가 쫙 적혀 있어요. 스포일러를 당하면은 재미가 많이 반감되는 작품이라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최하의 3기 후반부의 POTM은 루비한테 주고 싶어요. 호시노아의 배역을 두고 오디션을 할 때 거짓말쟁이 연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거짓말쟁이 연기를 하라는데 오히려 진심에 가까운 걸 내뱉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루비의 내면에서 거짓말과 진실이 역전되어 있다는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최애 아이가 포지션상으로는 아쿠아 루비 투톱 체제이긴 한데 사실 마리주아 투톱이지 아쿠아의 비중이 훨씬 크죠. 둘의 비중 차이가 눈물 날 정도로 큰데 루비도 좀 많이 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점수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이번엔 후속작 8개도 포함할게요. 만족도 기준으로 10점엔 투명남과 인간이여, 용사형의 처함, 그노시아, 주술회전 3열회유, 9점엔 위국일기, 스틸볼런, 패스페, 공주고문 2기, 지옥락 2기, 골든카무이 최종장, 8점엔 카야는 무섭지 않아, 다윈사변, 29세 독신모험가, 정반대의 너와 나,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탐원군, 메달리스트 2기, 프리렌 2기, 최애아이 3기, 7점엔 헬모드, 한밤중 하트튠, 사막유이, 안드로이드 경험인수, 프리즘 윤무곡, 6점엔 마술사 쿠논, 마왕의 딸, 쓰레기 용사, 이세계 사축, 5점엔 귀족전생, 용사파티 다재무능, 에리스의 성배, 아르네의 사건부, 샹피뇽의 마녀, 4점엔 무사태평 영주, 용사파티 고백, 너 따위가 마왕, 3점엔 소꿉친구 럭코, 드래곤알, 2점엔 인외교실입니다. 추천도 10점은 위국일기와 그노시아, 특별히 크게 표시하겠습니다. 9점엔 투명남과 인간여, 용사형의 처함, 스틸볼런, 정반대의 너와 나, 탐원군, 공주고문 2기, 프리렌 2기, 8점엔 패스페, 다윈사변, 프리즘 윤무곡, 주술회전 3열회유, 지옥락 2기, 골든카무이 최종장, 메달리스트 2기, 7점엔 29세 독신모험가, 마왕의 딸, 이세계 사축, 최애아이 3기, 6점엔 카야는 무섭지 않아,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안드로이드 경험인수, 에리스의 성배, 샹피뇽의 마녀, 소꿉친구 럭코, 5점엔 헬모드, 한밤중 하트튠, 쓰레기 용사, 용사파티 다재무능, 아르네 사건부, 무사태평 영주, 4점엔 사막유이, 마술사 쿠논, 인외교실, 3점엔 귀족전생, 용사파티 고백, 너 따위가 마왕, 드래곤알, 만족도와 추천도의 괴리가 큰 애니들이 몇 개 있죠. 저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점 이하 애니를 몇 개 제외해서 점수대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분기를 후반까지 감상한 소감은 9점, 8점 라인업이 정말 탄탄한 것 같습니다. 애니의 양과 질 양쪽 모두 훌륭한 분기네요. 분기 애니 한두 개 보시는 미식가도, 분기 애니 아무거나 다 드시는 누렁이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분기였습니다. 아직 26년 2, 3, 4분기가 남았지만 1분기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들 1분기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애니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